중3 학생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 최우영입니다. 본교를 소개하기 전에 김상기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고 교장입니다.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산고 교직원들은 진학 진로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오산고에서 펼쳐보고 싶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학교 소개, 변화하는 입시제도, 24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소개, 기숙사 소개 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교는 지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중3 학생 학부모님 대상 1:1 입학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교에 관심 있는 중3 학생 학부모님들 100여 분이 넘게 방문하셔서 본교 선생님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과 학습법 및 대학 입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추가로 본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나 기숙사 견학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언제든 상담과 기숙사 견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산고등학교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1948년 개교하여 2013년 김영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고 2023년 김상기 교장 선생님께서 취임하셔서 본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히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에듀테크 관련 시설들을 갖추었으며 2022년에는 혁신학교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오산 코딩 AI 교육 거점교로 선정되어 AI 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본교는 오산시 유일의 사립고등학교로서 선생님들의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대입 지도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본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과 학력 향상 지도,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적 관리 및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상위권 대학의 입시에서 이미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학생 중심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이 개발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교에는 학년별 40명, 전체 120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하는 기숙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시간을 절약하여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하여 꾸준히 학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기숙사 자체적인 상담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 가면서 개별화된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학교 생활과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기숙사생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는 기숙사생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든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학생 지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 가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 박람회와 교과 체험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에는 1, 2, 3학년 전교생 전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 소수가 선택한 과목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6년째 다양한 소인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와 방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과목과 다양한 수준의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돕고 있으며 학년별, 학급별로 다양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공동체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적 관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점점 중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또래학습 멘토링제, 그리고 오산고 행복주간 운영 등의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의 저명한 도서의 저자들을 모시고 정글북 콘서트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동아리 활동의 장인 점심 활력 프로젝트 공간, 활성화된 학생자치회와 모의 유엔 총회 개최 또한 본교의 자랑입니다. 학생자치회와 동아리가 주도하는 본교 축제인 청솔제,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또한 학교 생활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기획한 졸업축제로 진행하면서 졸업생들의 끼와 창의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를 가졌고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서 1, 2학년 배움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본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 입시 설명회, 대학교육협의회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학생 학부모 진로 진학 컨설팅,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를 대비한 1:1 면접지도, 수능 대비 영역별 학습법 및 학습 전략에 대한 특강, 대학별 입학사정관 초빙 입시 설명회, 연중 지도교사가 상주하는 자기주도 학습실, 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이신 본교 소속 선생님의 학교생활기록부 바로알기 특강 등 본교의 학생들은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꾸준히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교 선생님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학 입시에서 교내 활동만이 반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 및 진로와 관련되는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100여 개의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입학생부터 수능이 대폭 변화되기 때문에 올해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리라고 여겨집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꾸준히 학습하면서 내신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꾸준한 자기관리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찾아가면서 수능을 준비해 나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업에서의 배움 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자치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질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활동과 다양한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력 향상 지도, 학교 생활 기록부의 질적 관리, 입시 전문가들을 초빙한 진로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구체적인 진로 진학 상담과 대인 면접 지도 프로그램은 본교만의 누적된 노하우입니다. 본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진로 진학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계시고, 학생 개인의 장점을 파악하여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제 12월 8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본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3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를 본교 교정에서 뵐 수 있기를 고대해보며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교협 대표 강사이신 한태명 선생님의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설명과 본교 교육과정 부장님의 2024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교 기숙사 학생자치회에서 제작한 기숙사 생활을 소개하는 재미있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고등학교 교사 한태명입니다.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는 대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대입 전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사항은 2023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예시이므로 내년에 신입생, 즉 2023년도 중3 학생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은 아시는 대로 내신이 중요하고,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학교 생활도 중요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 전반을 보겠다는 그런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중요하고, 실기 전형은 예체능 학생이나 일부 특기자 학생들에 해당됩니다. 수시에서 다 선발하지 못한 학생은 정시로 넘기는데요. 정시는 수능이 매우 중요한 전형이죠. 정시에서도 모두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이라는 걸 2월 말에 실시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변화하는 대학의 대입 제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2024, 2025라는 말이 있는데요. 2024는 2023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입이고요.
2025는 2023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입입니다. 대입 제도는 대학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야만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부터나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기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기준 보시면 비슷한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서울 상위 18개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순입니다. 수도권으로 조금 더 넓혀봐도 수능이 1등인 건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학종, 세 번째가 교과입니다. 다만 수능이 정시라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은 수시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수도권 대학이라도 수시가 정시보다 많은 건 맞습니다. 다만 단일 전형 하나씩 놓고 봤을 때는 수능이 제일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격차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면 정시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나쁜 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여전히 많은데요. 실제로 경기도 그리고 화성 오산 지역의 학생들은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서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 함은 추천서, 자소서, 학생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2023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추천서와 자소서가 모두 없어지게 되었죠. 따라서 학생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부라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서류상의 학생부가 있고요. 대학이 보는 학생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입 전형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입 전형 자료, 즉 실제 대학이 보는 학생부에 의하면 올해 고3, 2023년도 고3부터 좀 해당 내용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안 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무슨 내용 중심으로 대학에 가느냐? 이걸 살펴보니 결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가지 중심으로 대학에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와서 시간표를 보게 되면 이 시간표가 대부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 있을 때 활동 중심으로 대학에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학년, 3학년 때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는 대신에 A, B, C 세 개 단계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 등급이 없으니까 수시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약 60% 이상의 대학들이 등급이 없을지라도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약간 다르지만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혹은 A 몇 등급, B 몇 등급, C 몇 등급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등급이 없을지라도 진로 선택 과목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교학점제 시행 흐름에 맞춰서 대입 전형도 뭔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 할지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를 보는 대학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3, 작년 고3이죠. 작년 고3의 경우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5개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은 당연한 거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고3인 2024를 보시면 이 5개 대학에 부산, 경북, 목포대가 추가됐고요. 올해 2023년 기준 2학년 학생들인 2025를 보시면 이 8개 대학에 한양대, 공주대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상 놓고 본다면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을 침범하는 그래서 교과전형도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의 개수는 당분간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주 일부이지만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수능 보는 대학이 있는데요. 참고로 서울대가 현재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의 경우는 서류까지는 아니지만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요. 수능 성적에 내신을 일부 반영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즉 정시에도 수시의 요소가 조금씩 침범하고 있는 현상이 매우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이 개편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수능 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의 내용이고요. 지금 2023년도 중3 학생들은 기존의 수능 방식대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국어, 수학은 여전히 꼭 봐야 되는 공통 과목과 골라서 보는 선택 과목이 있고요. 탐구의 경우에는 17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다만 올해 2024 수능부터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EBS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실제로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뉴스에서 보셨듯이 졸업생의 수능 응시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고등학생이 준비해야 될 상황은 꼭 맞아야 될 문제는 실수 없이 만든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이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로 대학에 진학할지라도 이 수능 개편의 이 킬러 문항의 배제의 영향은 일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의 흐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 요소가 바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4가지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역량 이 2가지 말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은 자신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공동체 역량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인성이라는 표현에서 바뀐 부분인데요. 예전에 혼자서 인성적인 부분을 발휘하는 것에 많은 학생이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함께 논의해서 인성적인 부분을 발휘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의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의 요소들과 대학에 보내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총 8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 오른쪽을 보시면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표시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반영의 뜻은 학교 생활기록부 자체에는 기록이 되지만 대학엔 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은 볼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올해 2023년도 고3부터 좀 내용이 추가가 돼서 미반영되는 요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만 학생부에 기재돼도 대학에 안 갔었는데 2023년도 고3부터는요 수상경력, 자유동아리와 개인봉사, 영재발명교육, 독서활동 상황도 대학에 안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동아리가 대학에 안 간다면 정규동아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똑같은 이유로 개인봉사가 대학에 안 간다면 학교봉사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자신이 집에서 읽은 책이 대학 학생부에 적혀도 대학에 안 간다면 실제로 학교에 있으면서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도서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대학에 가므로 학교에 있을 때의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학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가지가 주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꼭 봐야 되는 공통 과목이 있고 국어의 경우 화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 이 2 중에는 하나만 보면 되고요. 수학의 경우는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즉 지금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탐구는 사회가 9개, 과학이 8개, 총 17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그런 시험이죠. 이 수능시험은 대부분 정시에서 활용되지만 수시에서도 서울권대학 중심으로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능 공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의 교육과정의 변화 흐름 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다른 학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 중에 있는 수업량 적정화라는 개념입니다. 2024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2024년 1,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시간표상 일주일에 2시간이 좀 적습니다. 이 비어지는 2시간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청한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요때 작년에 2023년도에 오사학고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수업량 유연화라는 개념인데요. 16번의 수업이 끝나게 되면 방학 전에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남았을 때 이때 보통 학교에서는 3, 4일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자율과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들이 작년에 오사암고등학교에서 실시했던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과정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입학생들에게 오산고등학교에서 3년간 배우게 될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10개의 과목은 1학년 때 1년간 배우게 될 교육과정에 해당하고요. 과목 옆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수업하는지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각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학점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을 1년간 시행하게 되고요. 한 학기에 29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3년 동안 6학기, 그래서 한 학생이 174학점을 이수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과목에는 V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수능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과목으로 1학년 과목 중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수능 응시 과목임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자, 2학년에서 배우게 될 교육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은 교육과정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하나하나가 자신의 진로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학교 지정 과목은 문학, 독서, 영어 1, 2, 수학 1, 2를 학기별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V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체육은 1년 동안, 환경도 마찬가지로 1년간 실시되고요. 기술과정과 정보 과목은 집중 이수로 앞반, 뒷반이 번갈아 가면서 학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5반은 1학기의 기술과정을, 2학기에는 정보 과목을 배우고 있고요. 6에서 10반은 반대로 정보를 먼저, 기술과정을 나중에 2학기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게 되는 과목인데요.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이렇게 사회 4과목,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과목, 과학 4과목 8개의 과목이 모두 다 수능의 중요한 선택 과목이고요. 이 중에서 학생들은 3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됩니다. 본인의 진로가 사회 계열인지 과학 계열인지 전공을 매칭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과목은 전공에 따라서 사회와 과학이 혼합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면 2+1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2학년 때만 실시되고 있는 특별한 교육 과정인데요. 오산고등학교 그리고 운천에 있는
성우고, 운암고, 운천고등학교가 함께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5, 6교시에 실시되는 교육과정인데요. 왼쪽에 있는 식품과 영양, 보건간호,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체육전공 실기 기초 과목은 4개의 학교에서 한 과목씩을 맡아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두 과목은 오산 AI 코딩 에듀력 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 과목을,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는 반려동물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명에서 느껴지듯이 좀 확실하게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6과목 중 택 2를 하고 또는 이 과목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와 맞지 않는 친구들은 학교 본교에서 실시되는 한문원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 중에 선발이 되지 못한 학생은 역시 본교육 한문원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문원 과목도 역시 수능의 과목이고요.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의 교육과정은 정규 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었고요. 다음은 174학점을 초과해서 방과 후에 운영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강좌도 역시 2학년 때 실시하게 되고요.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산고 3개년 편제표에 나와 있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서 1학년 때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거쳐서 11월과 12월에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3번 항목에 보이는 교육학, 심리학, 실용경제, 보건, 그리고 기타 과학 과목과 국제계열의 과목들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인 세 줄의 강좌는 지난 5년간 오산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실시되었던 소인수 강좌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방과 후에 실시되기는 하지만 출결과 성적 처리가 정규 시간에 운영되는 모든 과목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강좌입니다. 자, 다음은 화성, 오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역시 174학점을 초과해서 방과 후에 실시되는 강좌들이고요. 학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 11월에서 12월에는 2학년 1학기에 희망하는 과목을, 그리고 2학년 6월과 7월 중에는 2학년 2학기에 희망하는 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 학기마다 과목이 바뀌고 있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과목들은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과목이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시는 영상 제작 기초 과목은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운영이 되고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 미디어 센터에서 영상 제작을 따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학년 과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화면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 이 표를 좀 잘 봐주세요. 과목별 필수 이수 학점을 앞에 띄워놓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과목에서 아래에 제시된 숫자만큼의 필수 이수 학점을 3년 동안 이수해야 하고요. 예술은 음악과 미술을 합한 필수 이수 학점이고요. 마지막 칸의 생활교양에서는 기술 과정, 그리고 정보 과목, 한문과 제2외국어 과목, 교양 과목, 이 5개의 분야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16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제해 놓았습니다. 자,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스포츠 생활과 미술 감상과 비평은 1, 2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운영된 편제표대로 선택을 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다 필수 이수학점을 채우게 되는데요. 체육과 예술 과목의 10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과목입니다. 3학년 때는 저렇게 2과목만 학교에서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모두들 학생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를 묶어서 기초교과 선택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에서 6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V자가 표시된 화법과 작문,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역시 수능에서 학생들 개별 선택에 의해서 치루어지게 되는 과목들입니다. 3학년 때 수능에서 응시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때 수능 과목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제2 외국어인데요. 중국어 1, 일본어 1 과목 중 탭 1을 해서 학생들이 제2 외국어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수능 5교시 과목인 제2 외국어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영역 간 선택이라 함은 국영수 기초교과 그리고 사회과학을 탐구 영역이라 하고 있고요. 또 예술, 체육, 생활교양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과목들 중 학생들의 진로와 매칭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21과목을 교육과정위원들이 학생들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개설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V자로 표시된 많은 과목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사회와 과학 과목들은 수능의 선택 과목이고요. 언어와 매체, 기하,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 역시 수능을 위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한문 2,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체육과 미술 과목이 있어서 혹시 음악을 진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교과 영역반 선택에 음악 과목을 또 개설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3개년 교육과정 편집표상의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교육과정 박람회와 교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해설 영상과 함께 공유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집표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교육과정 관련 행사나 선택 과목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담아서 학교 홈페이지를 타고 쉽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또 진로상담 선생님들, 교육과정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원할 때는 수시로 상담을 해주면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고교 학점제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오산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는 끝이 났고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산고등학교 교육과정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배드민턴 좀 잘 치는데 괜찮겠어요? 그냥 가세요. 갑시다. 또 끝났다. 피디님 여기 왜 있어요? 오늘 여기서 촬영했어요. 아, 진짜? 곧 스페셜 게스트 오실 겁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오상고 기숙사 행정부장 김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합니까? 오늘은 오상고 기숙사 1일 체험하실 건데 저희가 바로 우리 기숙사 건물이거든요. 같이 바로 가서 체험하러 가시죠. 봅시다. 저희 기숙사예요? 네. 약간 후져 보이는데? 솔직히 기숙사 들어오면 공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죠? 여기 교무실 자습실이 저희가 새로 들어가신가요? 여기는 저희 기숙사생들이 자주 쓰는 자습은 아니고요. 여기는 야간 자습을 하는 친구들과 또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와서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기숙사생 눈 보호하려고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자습하러 가시죠. 어디로 가면 되나요? 드디어. 잠깐. 지금 몇 분이죠? 지금 9분인데요? 지금 빨리 자습하러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습 시작합시다. 예.
조금만 참아. 아, 너무 배부른데? 시험 시간인데 뭐하지? 지금 배드민턴 치세요? 좋아요. 아, 저 배드민턴 좀 잘 치는데 괜찮겠어요? 그냥 안 세요. 좋은데요? 언제 쉴 수 있어요? 아, 지금 저녁 시간이라 바로 가서 쉬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바로 가서 쉬세요. 갑시다. 내가 아침 잤을 때 못 들어왔던 데구나. 아, 여기가 바로 저희 기숙사 로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 숙소가 있습니다. 휴식을 나눠져 있네. 네. 시험실은 어디에요?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아, 그래요? 일단 씻으러 가셔야 갑시다. 공차. 네, 여기가 바로 공차인데요. 네. 여기가 저희가 공동 샤워실을 줄여가지고 공차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양치할 수 있고 세수할 수 있는 세면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이야.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바로 씻으시면 됩니다. 엄청 좋죠? 좋은데요? 네, 바로 가서 씻으세요. 근데 저 호실에서 씻으려고요. 제 호실은 어디에요, 그래서? 아, 여기 이거 식사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요? 네. 아, 여기 내 이름도 적혀 있었네. 아, 그쵸. 자랑스럽다, 김민규. 야, 뭐야. 향기도 좋은데? 여기가 바로 민규님이 쓰실 숙소인데요. 네. 여기가 바로 민규님 침대입니다. 아, 진짜요? 저 2층 침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먹어도 되나? 아, 물론이죠. 신는 것도 찍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치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저희 자습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습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7시까지일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를 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요. 오늘은 이 수학을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물리랑 영어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다 책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밤과 낮이 기온차가 심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 2층 기숙사로 이동해서 취침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규님 언제까지 주무세요? 지금 종례 다 끝났어요, 지금. 공부도 끝났어요? 네. 이거 뭐 종교 자습 끝이에요 이제? 네, 종례에서 끝났어요. 빨리 내려가세요. 아 진짜요? 네. 언제 공부지? 빨리 가세요. 아 이게 자러 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인강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 인터넷 강의실? 네, 인터넷 강의실이라고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료를 뽑을 수 있는 프린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뽑으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PC방인데? 그쵸. 컴퓨터 사용도 좋습니다. 아 괜찮네. 네. 공부할 만 나네요. 아주 기숙사 시설이 좋습니다. 여긴 뭐예요? 스터디룸? 아, 여기는 스터디룸이라고 네. 신행용된 스터디룸인데 여기서는 자습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과제를 하거나 같이 모르는 문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간식 시간에는 여기 냉장고가 3대랑 전자레인지 2대가 있어서 자유롭게 간식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숙사생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좋네. 혹시 스낵이 영어는 뭐예요? 스낵이 영어로 간식이죠. 기숙사생이다 보니까 영어는 확실히 다르네. 아 오늘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잠이 쏟아지네요. 전 이만 들어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저 이수민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이어가 보시죠. 지금 어디 가세요? 방이요. 왜요? 새벽 자습 안 해요? 공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방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헐, 이렇게 일찍 잔다고? 아,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우리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일어나! 네? 일어나! 시간이 없어요!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어디? 빨리! 자, 자기 좋아. 등교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요. 네? 어디 가세요? 저 학교요. 저 인터뷰하러 가세요. 공부 환경은 어땠나요? 제가 집에서 공부할 땐 졸린 게 가장 문제였는데요. 여기 오니까 스탠딩 책상도 있고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룸도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교실들을 보면은 이제 시설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집 못지않게 잘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밥은 어땠나요? 오늘 밥이요? 엄마 밥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주 호화스러웠고요. 삼시세끼 급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숙사 생활 계속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공부가 잘 돼가지고 여기서 쭉 생활하면서 성적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학교 가는 시간도 거의 없고